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물류비로 들어왔어요. 물류비. 물류비라는 게 결국은 물류관리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물류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오해를 하게 되면 물류비 공부하면 물류비가 줄어들 것이다는 아니고 물류 전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으면 그러면 종합적인 물류비가 절감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 총체적으로 성과가 어디서 나오냐? 이 물류비에서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물류관리사가 이 경영에 어떤 그 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역할이 이 물류비 자체, 물류 분야에 있어서의 물류비를 줄여서 거기 물류비를 줄이면 뭐가 돼요? 그게 이익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그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비가 또 하나는 뭐냐면 시험에 자주 나와. 이게 왜냐면 이게 그 선택하기 좋고 항목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물류비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류비라고 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그 물류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렇죠?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돼서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 이게 뭐냐면 다 이거 물류에 대한 거.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그런 경제 가치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 지난번에도 시험에 나왔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죠. 그 물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발생하거나 소비한 경제 가치로 개정 과목에 관계없이 물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발생하거나 소비된 직접 또는 간접 비용을 모두 포함한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전부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뭐 회계 기준에 의해서 이건 무슨 비용이 아니라 그게 무슨 뭐 총무에도 물류 비용이 있을 수 있고 영업에도 물류 비용이 있을 수 있고 생산에도 물류 비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뭐 제조 원가에 들어갈 수 있지만 어떤 물류에 대한 비용은 다 물류 비용이다. 그래서 기업 회계 기준과는 좀 차이가 있다. 이게 지난해 시험에 나왔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용 대상 및 범위는 물류비 실적 측정을 위한 것으로 제조업, 유통업, 물류업 등 대상으로 한다. 현금의 유출입보다 그 다음에 그 기업 회계 기준 및 원가 계산 준칙을 적용해야 된다. 물류 활동이 발생된 기간에 물류비를 배정하도록 한다. 물류비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재무회계 방식보다는 관리회계 방식, 원가 관리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을 좀 보겠습니다. 물류비 추이를 보면 우리가 이제 국가 물류비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전체가 쓴 물류비를 얘기하는 것이고 국가 물류비는 GDP 대비 물류비 이렇게 있는데 어쨌거나 이 물류비에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물류비. 그러면 이런 거지. 물류비가 올라가면 안 좋다? 아니죠. 물류비인데 물류비가 올라가는데 뭐냐면 기업에서는 매출이죠. 그렇죠? 매출 대비해서 물류비가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이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거죠. 물류비 자체가 올라가는 거는 뭐야? 그 물동량이 많아지면 물류비 올라가겠죠. 그런데 매출 대비해서 물류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그 전반적인 추세는 이제 GDP 대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국가 물류비를 봐서는 한 11.5% 정도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물류비가 줄어야 되는데 안 주는 건 뭐냐면 또 그만큼 개혁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물류비 계산, 그럼 물류비를 왜 계산하느냐? 그러면 그 목적은 첫 번째,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거 시험에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가격 계산, 원가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익계획 수립, 예산 관리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또 경영 비교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물류 부분의 독립체산적 계산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이 다 어떤 정보 제공, 계산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물류비 계산하는 목적이 된다. 자, 그러면 물류비를 그 산정해서 관리하는 목적. 그건 뭐냐면 물류비 산정을 해야 물류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이전에는 물류가 뭔지도 몰랐고 물류라는 것이 다 각각 영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게 다 물류가
저기 뭐 독자적으로 또는 어디 부분에 있든 간에 그 물류 영역이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류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부분. 자, 그래서 물류 활동을 계획하고 관리 및 실적, 이런 평가에 활용된다 이거죠. 자, 물류비 분석을 통해서 물류 활동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또 경영 관리에 필요한 원가 자료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자, 물류비를 산정 왜 하느냐? 그러면 모든 것들은 식스 시그마에서는 시그마를 표시할 수 있다. 물류비에서는 뭐냐? 이 화폐적 가치로 얼마 들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기업 활동 및 프로세스에 연관된 물류 관련 비용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물류 관련 인건비의 파악을 위함이고 물류 예산을 편성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배경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시험에 안 나올 거야,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적에는 여기 이렇게 89년 10월에 생산성본부에서 기업 물류비 계산 준칙 뭐 이렇게 해서 95년에는 또 기업 물류비 산정 활용에 관한 매뉴얼, 그 다음에 또 건설교통부 97년에서는 기업 물류 계산에 관한 지침. 그래서 뭐 지침이냐 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저기 기업 물류비 산정 지침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계산에 관한 지침 뭐 조금씩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매출액 대비 아까는 이제 뭐 GDP 그랬는데 매출액 대비 물류 비율이 우리가 9.7이다. 미국은 7.5고 4.8이니까 어떻게 돼? 이 세 나라에 비해서 더 높죠,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물자의 조달, 산해 판매, 리버스 등의 물류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서 영역별이냐, 영역은 우리가 공부했죠. 조달, 산해 판매, 리버스, 기능별 물류 활동, 수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 관리, 유통 가공, 물류비의 규모와 비중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불합리한 물류 활동을 파악하고 그 개선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면 그러나 이제 잘 안 돼 가지고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물류비는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물질지 기용법에 물류비를 산정하고 관리하도록 권고하는 것이지, 권유하는 것이지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없어. 그렇죠? 그래서 그 물류비를 관리한다는 것은 뭐냐면 물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물류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성과를 나타내고 이런 어떤 그 방향을 정하고 이럴 때 쓰는 것이다. 그 물류비까지 관리하는 회사. 근데 지금 물류비가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물류비 관리를 해야 된다. 근데 그 물류비도 단순히 뭐 수송에 들어간 거, 운송, 하역, 보관에 들어간 비용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 비용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관리의 수준을 얘기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죠. 자, 물류비 분류 체계에 대한 것인데, 자, 이거는 뭐 이걸로 할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걸로 이제 이거 하나면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말해서 뭐냐면, 자, 우리가 그 광호 비목이라고 하는데 영역별로는 조달, 산해, 판매, 리버스. 이 리버스가 별도로 나왔어요. 원래는 조달, 산해, 판매 세 가지였거든. 이 조달하고 산해는 생산이죠, 그렇죠? 생산인데 이제 산해라는 게 참 이게 애매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회사 내가 산해니까 그러면 그건 조달로부터 그러니까 외부에서 공장에 입고돼 가지고 그래서 자재 창고에 갖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산해서 완제품 창고까지가 어떤 산해라는 개념이 되고 그런데 좁은 의미로 보면 이건 생산의 개념이죠. 왜냐하면 조달은 조달 영역이 따로 있고 이거 산해는 뭐야? 생산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판매물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 반품 회수 폐기가 뭐였냐면 판매 물류비 안에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분리도 이제 리버스라는 게 뭐냐면 주로 환경적인 측면 아니에요. 그렇죠? 반품은 좀 다른 차원이지만 회수나 폐기는 뭐냐? 환경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버스 물류비가 별도로 들어갔다. 왜? 환경. 요새 화두는 환경 안전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영역이라는 것이 과거엔 세 가지. 그러니까 과거에 옛날 책 보면 세 가지로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답이 안 바뀌었죠. 지금 네 가지다. 시대별로 좀 바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기능별로는 우리가 수송, 보관, 운송, 보관, 포장, 하역, 유통, 가공비 여기 들어가고 물류정보관리별이 물류의 기능에 대해서 공부했을 적에 그 내용은 기능별이다. 영역에 대해서 공부한 건 영역. 그러니까 사실은
물류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 토탈이죠. 그렇죠? 우리가 각각의 기능, 수송, 보관, 하역, 포장 이런 것들은 다 위통가공은 개별 기능이라고 그랬죠. 정보와 그다음에 이 뭐죠? 이 그 물류비는 종합 기능이다. 종합 기능. 자, 그다음에 자가 물류비냐, 의탁 물류비냐. 이건 자회사를 쓰나 아니면 삼자 물류 쓰든지. 자, 그다음에 세목별로 봐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물류를 하는데 재료비냐, 그다음에 노무비냐, 경비냐, 이자냐, 그다음에 고정되느냐, 변동되느냐 이렇게 5가지로 물류비가 나눠진다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죠, 요거.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 이 영역, 기능, 지급평등, 세목 관리 항목별 이렇게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분류하는 체계대로 이렇게 또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게 위에 있던 내용이죠, 그죠? 그게 위에 있던 거. 자, 그래서 과목, 비목 쫙 있는데 뭐 이 내용은 특별한 게 없어요. 어차피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자, 그래서 비목, 세목 4개 자 있다. 그래서 여기 일반 기준에서는 세목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자 비목이 있고, 또 거기에 또 간이 기준에서는 간전노무비, 연료비, 제조원가 부분, 판매원 급료 뭐 이런 판매비하고 관리비, 부담, 이자 이런 이자 부분 뭐 이런 것들이 다 비목들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면 자, 그 다음에 영역별로 뭐 이런 것들. 자, 결국은 우리가 조달 물류비는 조달, 그렇죠? 이거 이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그래서 이게 앞에 4문제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달 물류비는 뭐냐면 조달처로부터 운송돼서 매입처의 보관 창고에 입고 관리되어서 그다음에 생산 공정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야. 그 사내 물류비는 보관 창고에 완제품 등의 보관 창고에 매입물 완제품 등의 판매를 한 장소까지의 물류 활동에 따른 비용이다. 매입물질 보관 창고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에서 다만 재료의 생산이나 제품의 제조 공정 내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이건 뭐냐? 그 제조에서 쓰는 건 뭐 생산 물류에 해당되는 건 뭐죠? 생산비지. 그거는 제조 원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물류비에서는 아니다. 그 생산 물류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그것이 생산할 때 흐름에 대한 물류비지만 그거는 뭐에 들어가? 제조 원가에 들어간다. 그러면 뭐죠? 결국은 회사에 들어와서 산에 보관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물건이 만들어져 투입을 하고 만들어진 물건을 또 창고에 갖다 두고 그래서 출고시킬 전까지 판매를 장소 출고해서 어느 장소까지 갖다 줄 때까지 이것이 바로 뭐냐? 산의 물류비다. 자, 그러면 여기는 생산한 완제품 또는 매입한 상품을 판매 창고에서 보관하는 활동부터 시작해서 고객 인도 때까지의 물류비가 바로 판매 물류비다. 자, 그래서 요게 약간 사내 물류비는 판매를 위한 장소까지의 물류 활동에 따른 비용인데 그래서 이 약간 그 개념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내 물류비는 사내다. 회사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판매 물류비는 나가서 그 판매처에서 그다음에 물건을 파는 거 생산된 완제품들을 매입한 상품을 판매 창고에서 보관 활동부터,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하는 거. 그래서 그 사내 물류비는 여기까지 영역이고, 그다음에 요 물건이 도착한 걸 그다음에 이제 뭐 배송 창고, 그래서 매장을 옮긴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판매 물류비다. 그래서 영역을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다. 리버스 물류비는 자, 회수, 폐기, 회수 물류비는 뭐냐? 공용기와 포장 자재 등이 회수되어 재사용 가능할 때까지의 물류비를 말한다. 회수 물류비에는 팔레트, 컨테이너, 포장 용기의 회수 비용도 포함된다. 폐기 물류비란 제품이나 상품, 포장용 또는 수송용 용기나 자재 등을 회수해서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비다.
자, 그럼 물류비죠, 그렇죠? 폐기하는 거는 뭐야? 폐기 비용이지 물류 비용은 아니다라는 거. 반품 물류비는 판매한 제품, 상품 또는 의탁 판매한 제품, 상품의 취소, 의탁의 취소 등에 따른 그런 물류 활동에 따른 물류비를 말한다. 자, 여기서 반품과 회수는 다 이건 다 다시 들어오죠, 그렇죠? 이건 또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럼 회수는 리콜 보통 리콜 같은 것들도 들어가고 이 반품은 뭐냐? 반품과 리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나한테 다시 오느냐 안 오느냐. 리콜은 나한테 다시 올 수 있죠, 그렇죠? 반품은 그러나 어떻게 돼? 나한테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런 거죠. 자, 사내 물류 영역은 창고에 들어와서 여기서 들어갈 때까지, 그 다음에 여기 나가가지고 어디 판매 보관 창고까지. 그래서 소비자 요 소비자에 전해지는 거 반품 요 회수 폐기 이건 다 뭐야 리버스 물류에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